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7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7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신유월 갑술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갑목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금왕한 금왕절인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에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이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해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유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이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수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유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유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유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유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유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유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유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유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일간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제왕지가 돼서 굉장히 왕한 그런 시절임에 반해서 6월 신월의 간목은 절지가 되고요. 6월의 간목은 태지가 되니까 일간 간목은 매우 신약한 그런 구조가 되죠. 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란 성목이 되게 되면 베어내서 뭘 해야 된다? 제목으로서 써야 되는데, 신월, 6월에는 일간 간목은 약하고 신금, 유금인 금은 굉장히 왕한 시절이 되죠. 그래서 간목 자체가 신유월의 성목으로서 제목을 쓰기 위해서는 일간 자체가 일단 왕해야 된다. 즉 지지로 인묘목이라든가 하다못해 해수 등의 간목 자체가 통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간 자체가 신유월에 약하면 아무리 작벌을 해도 약한 나무 베어봤자 뭐밖에 안 돼요? 진짜 약하면 부직경이밖에 안 되는 거고, 조금 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목에 버팀목 정도로 쓰는 것이지 큰 제목으로서 쓰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신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간목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 신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왕절에 숙살지기가 이렇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무 기후 자체가 조금은 겨울처럼 굉장히 차갑지는 않다 하더라도 매우 한랭하다라고 한랭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또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간목을 갖다가 작벌해서 재물을 만들 수가 있다. 이때 6월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중에 있는 경금, 유중의 경금은 취용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경금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첫째로 일간과 간목이 뿌리가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를 먼저 보고요. 다음으로 정화를 얻은 연후에 경금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간목의 정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김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서 쓸 수가 있다. 간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큰 재물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약할수록 최초로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부재갱이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신유월의 간목은 왕함을 요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다음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 격국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격국 용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솔직히 격국 용신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격국 용신은 사주 전체를 어떻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유금, 금이 됩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고, 금이라고 하는 것, 월지에 있는 유금이 일간인 간목인 나를 극한 금극목의 관계죠.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극아자 관성이 되겠습니다. 자, 관성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편관칠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간목 같은 경우가 경금을 보거나 지지로 신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칠살이 되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 간목이 유금을 보거나 천간에 신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목이 양금을 이렇게 보거나 또는 양목이 음금을 보게 되면 양목이 음금을 보면은 양대 음이 되죠.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관칠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 음의 관계가 되죠.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유월은 금이 왕한 금이 제왕으로서 가장 왕한 반면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에 뭐가 됩니까? 절지를 지나 태지가 되니까 일간은 약하고 관성인 정관은 왕하다. 이게 칠살이었다면 신약살 왕이 되는 것이고, 관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정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약해서 관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금이 왕해지게 되면 이 금을 갖다가 정관이 됐든 칠살이 됐든 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정화를 얻게 되면 금을 갖다가 정화를 통제해 주는 것이고, 병화를 얻게 되면 병화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 신월이라든가 유월, 신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작벌해서 보다 제목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일단 6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정화를 얻어서 일단 왕한 금의 균을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상관인 정화를 쓰기 위해서 또는 양화인 병화를 쓰기 위해서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면 안 된다.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데 뿌리를 두거나 하다못해 해수라든가 진토 등에 이렇게 뿌리라도 둬야지만 일간 간목이 관성과 상관, 식상을 감당할 수가 있겠다. 만약에 간목 자체가 6월이나 신월에 태어났는데 병정화를 보았는데 일간이 약하다. 이거는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매우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유월의 간목은 반드시 일간 자체가 신왕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인목이라든가 묘목, 해수, 진토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인묘목의 뿌리를 얻으면 간목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리 큰 나무라고 보고요. 해수라든가 진토 등이 얻으면 간목 자체가 그렇게 크지 못한 나무다. 큰 나무를 베어서 작벌해서 기둥을 만들어야지 큰 제목으로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작은 나무는 작은 들보라든가 또는 작은 그에 맞는 작은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으로 쓰는 간목은 신왕할수록 큰 제목의 용도 쓰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간을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적인 정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술토는 진토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아까 통근을 말씀드릴 때 진토를 말했는데, 진토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 안에 개수와 을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목의 진에는 통근을 할 수가 있다. 이 통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매우 중요하죠. 술토라고 하는 것은 안에 뭐예요? 신금, 정화, 무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금 정화의 간목이 통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유월에 술토가 있으면 이거는 방합도 성립되죠. 방합. 만약에 시가 신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신유 술방합까지 형성하게 되면 오히려 일간은 약해지게 되고 관성이 왕해지게 돼서 이런 경우에는 자칫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국세로 변동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목을 봤습니다. 당연히 이 간목에 이 묘의 통근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자, 유금하고 묘목하고 이렇게 있으면 뭐가 되죠? 묘유충이 되니까 묘목이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간목에 묘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뿌리를 두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간신이 연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개수가 금의 기운을 설해서 개수가 일간을 생해주는 그냥 관인상생 정도의 국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화가 없기 때문에 사주 자체도 어떻다? 매우 한습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술토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술중 저가 있으니까 따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술토라고 하는 것은 삭막한 토가 되죠. 기온은 하강되어 있고요. 아무리 술중 저가 있다 하더라도 10월, 11월에 토가 따뜻해 봤자 얼마나 따뜻할까요? 그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면 자수를 얻어서 개수가 통근할 수 있죠. 개수가 간목을 생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간목이 아무리 시간에 다시 투출되어 있어서 이걸 신왕하다라고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간목 쪽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간목이 지지 뿌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술 유에 다 뿌리가 안 되죠. 묘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묘에 충 때려버리니 양인 묘목에 충을 하죠. 그래서 충 중에서도 또 양인을 충하는 것은 그렇게 또 썩 좋지 못하죠. 양인이 원래 강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강한 애들을 때려서 잡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성격이 더욱더 난폭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묘년 신유월의 국세는 묘유충을 어떻게 잘 조절 또는 통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오늘 명시 또 묘유충을 구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갑자시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나 간목이 영활해질 수는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간목이 여기 인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정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병화가 투출되죠. 이 병화는 술인에 다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묘유충이 됐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간목 자체가 묘에는 통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에 통근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운은 목화운보다는 어디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 병화를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인술에 뿌리를 둔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수의 세력을 좀 얻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구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이렇게 신금을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원래 간목을 갖다가 통제하는 것은 신금이 아니라 뭐다? 그쵸? 경금이라야지만 간목을 작벌하고 제목으로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신금은 간목을 작벌할 수가 없다. 오히려 6월에는 신월에는 월령 자체의 경금이 안정되어 있어서 별도로 경금이 없다 하더라도 월령에 경금을 쓸 수 있지만, 6월에는 경금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경금이 없죠. 그리고 오히려 상관, 경관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개수가 있어서 상관을 갖다가 통제해주는 그런 모습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병인시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 경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정화의 효용성, 정화의 쓰임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경금이 없는 상태에서 정화는 그 용도가 없죠. 오히려 관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차라리 그냥 조후만 잘 돼도 명예는 아니더라도 못 얻을 수 있다, 부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묘보다는 병인시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역시나 운은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무진시를 보게 되면은,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재성을 봐도 좋겠다라고 재성을 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진술충 되게 되면 재성이 너무 왕해지죠. 묘충 돼 가지고 이 나의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재성이 많게 되면 이건 재관이 너무 왕해서, 특히나 재다신약
재관여하면 약한 일간이 제 관을 갖다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묘유축이 되는데 옷을 합하게 되면 이제 화를 본 것은 나쁘지 않죠. 경금 수출된 것도 나쁘지 않죠. 화가 경금을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었다고 보는데, 역시나 이것은 뭐가 되냐면 간목의 뿌리인 묘목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해져 있죠. 그러면 오히려 극설 교집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수운이라든가 목운을 가서 일간을 갖다가 좀 도와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지만 영할 좋은 국세가 될 수가 있겠고, 임신시 또는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단지 신유술이면 완전히 그 방합이죠. 이런 경우에는 묘충을 해소할 수 있다 없다? 방합은 해소할 수 없다. 이거 충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어차피 관살이 너무 왕한 상태에서 그냥 살인상생해주는 국세밖에 되지 않는다. 역시나 뭐가 부족하죠? 화가 많이 부족하게 되니 이것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임신시, 계유시 마찬가지로 목화운이 좋겠고, 을해시 또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수운 가면 안 좋겠죠. 화가 없는 상태에서 금수운을 만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게 되니 사주가 철양 맞아지죠. 청승 맞아지고 좋다는 얘기입니까?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